자, 만들기로 했던 사이트 요거죠. 자,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자, 원래의 사이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원래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의 공식 사이트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고급스럽게 생기긴 했지만, 자, 뭐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일단 레이아웃이나 형태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GDF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사이트 페이지 기준으로 임시로 만들어져 있는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 사이트, 자, 이곳을 한번 따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던 거죠. 기본적인 레이아웃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 거고 자, 어느 걸 기준으로 작업이 되는 거냐, 뭐 이런 형태부터 레이아웃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얘기. 그 다음에 반응형으로 이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기는 해요. 반응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이지가 어떠한 크기를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모든 페이지가 전부 다 구성이 잘 나오게끔 만드는 것. 자, 이것을 이제 반응형 웹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걸 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응형 웹을 하기 이전에 PC 버전으로 놓고 봤을 때 공통적으로 딱 나오는 그 크기 기준, 이 사이트는 1200 픽셀을 기준으로, 자, 여기서부터 쭉 늘어나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자, 여기서 1200이라고 구성을 해서 보시면 이대로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대로 이제 레이아웃 짜 보시기 위해서 포토샵으로는 간단하게 프로그램 클릭 통해서 캡처해 가지고 열어서 해보시면 된다, 이 얘기 한 거고요. 저는 약간 키웠어요. 오른쪽에 약간 공간이 좀 있어서 한 1210 픽셀 정도 해가지고 조금 더 크게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금 날려서 조정한 거고요. 자, 그대로 기준으로 살짝 재놓은 건데 약간 더 실제로 큰가 봐요. 이렇게 글자가 조금 밀려나가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얘를 기준으로 100%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다르게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뭐 잘린 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서 이제 수정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꼭 이대로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더 안정되게끔, 또는 내 나름대로 코딩 구성을 해보자. 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전체 페이지에 대한 구성, HTML부터 쭉 짜보도록 시작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폴더 하나를 지정해서, 자, 진행할 건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레이아웃이나 아니면 샘플 웹이라는 곳이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둘 중 하나를 잡고 진행하면 되겠죠. 어디에다 하셨어요? 자, 레이아웃 테스트, 그럼 여기다 할게요. 자, 이곳에다가 간단하게, 자, 파일 하나 생성 먼저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인덱스에서 HTML로 이동되게끔 해놨으니까, 자, 인덱스에서 그냥 자동으로 이동하게끔 우리 하자라고 했었으니까 HTML 안에 SDF web.html이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HTML 폴더 안에다가 해당하는 파일을 생성을 해서 간단하게 세팅을 먼저 하시고, 뭐 폰트 어썸 필요하신 분들은 폰트 어썸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서체 뭘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노트 산스릭 베이스로 할 거고요. 자, 리셋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커먼,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할 레이아웃 기준으로 작업한다. 자, 달라진 건 없고요. 리셋에서 하나만, 자, 기존에 있는 거 약간만 추가하겠습니다. 자, 노토산스라고 한 서체를 실제로 적용한 적은 없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자, 리셋, 자, 보면은 여기다 쓸게요. 그냥 HTML 바디 부분에다가
폰트 패밀리 서체 이름을 노토 산스 라고 하는 서체로 불러오겠습니다. 정말로 이 서체인지 한 번 더 확인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자, 폰트에서 제가 미리 만들어 다운받은 서체 이름은 sans kr이네요. 자, 그럼 정확하게 sans kr로 해주셔야 되고요. 기본적인 서체의 굵기는 폰트 weight는 노멀 또는 400으로 가져가셔야 한다. 자, 노멀 또는 400. 자,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좀 정리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빠진 게 있다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채워서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넣기는 해요. 뭐 부트스트랩이나 그런 걸 저는 안 쓰기 때문에 잘 안 쓰긴 하지만 혹시나 그런 거 쓰시는 분들이 계신 경우에 루트를 걸어서 폰트 사이즈를 기본 16픽셀 기준으로 잡고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부트스트랩의 경우는 조금 더 작게 기본이 잡혀 있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원하시는 분들은 키우셔도 되기는 해요. 자, 빠진 게 있을까요? 특별하게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생각난 거 하나 더 있네요. 어드레스. 이렇게 조금씩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 채워 넣으세요. 시간 날 때마다. ABBR 같은 경우도.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 자, 지울 거고요. 어드레스의 경우는 폰트 스타일을 노멀로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H부터 여기 써있는 이런 것들. 자, 빠진 게 몇 개 있군요. 자, 이미지라든가 뭐 PR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언급을 해주시고 더 복잡하긴 하겠지만 자, 여기다가 보더도 없앨 거고요. 보더는 다른 건 없는데 요 이미지 태그 얘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관련돼서 추가를 달아준 거예요. 자, 그리고 H1부터 6까지 자, 내가 의도한 크기를 저는 대부분 지정해서 쓰는 편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냥 일단 임시로 폰트 사이즈를 임시로라도 하나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추후에 바꿔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뭐 실제 이제 크기가 달라지는 얘네들을 강제로 동일한 어떤 크기로 일부러 바꿔 놓은 거죠. 자, 파일마다 조금씩 리셋이 좀 다르긴 해놨어요. 통일시켜 놨어야 되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세팅을 조금 해놓고 자 하면서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HTML 문서에서 자 내용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D 랩이라고 하는 거 저 같은 경우는 ID 랩을 항상 만들어 놓고 쓰는 편이라 자, 이 안에다가 내용 구성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포토샵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형태가 구성되어져 있나 라고 놓고 봤을 때 자, 한 번에 다 보이는 게 낫겠죠? 자, 현재 기준에서 가장 상단에 보이는 자, 얘는 실제로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얘를 섹션으로 따로 만들어 놓는 편이고요. 로고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존재하는 이 상단의 얘네들 얘를 자, 헤더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헤더. 그 다음에
얘는 광고 영역이니까 실제로 광고일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광고를 할 것이냐, 여기까지 광고할 것이냐,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셨나요? 여기까지 하셨나요? 아니면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위쪽까지만 하죠. 네. 그럼 이것도 이제 뭐 나중에 이름 따로 주고 그냥 섹션으로 나누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본문 내용에 요거에 관련된 본문 내용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아티클로 잡으면 되겠네요. 통으로 가도 되긴 하겠지만 자,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아티클 하나. 자, 그럼 여기도 이제 본문 어떤 내용 중에 하나 할 테니까 자, 아티클 하나. 자, 여기도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관련된 링크네요. 자, 일단 아티클 하나. 여기는 후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꼭 필요한 거니까. 자, 얘도 광고네요. 광고나 검색, 구독. 자, 제일 밑에는 회사의 정보에 관련된 거니까 붙어. 자, 쭉 적었는데 이러고 나서 똑같은 아티클이 많으니까 정리를 하고자 또는 내용상에서 나는 얘는 있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 내비게이션 역할이 좀 더 강한 것 같아. 그러면 NAV로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있으면 좋지만 조금 부가적인 옵션이니까 그냥 자, A 사이드로 가야지. 이렇게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의 해석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얘도 A 사이드로 가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부가적인 어떤 옵션에 관련된 거니까. 또는 난 독단적으로 보이는 어떤 설명 메시지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후원은 저 같은 경우는 A 사이드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은 잘 안 해요. 왜냐면 후원 중요하잖아요. 이런 단체 같은 경우엔. 자, 또 필요한 거 있다면 뭐 여기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건 자, NAV로 가게 하겠다 등등등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여기에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인 같은 건 안 쓰나요? 메인은 이렇게 통으로 감싸서 메인을 쓰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여러분 자유입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메인을 쓴다면 이렇게 감싸서 메인을 쓰는 편이에요. 저의 경우는. 근데 메인은 아직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빼고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더, 섹션, 아티클, A 사이드, 뭐 다시 아티클, 부터 이런 식으로 자, 이름은 만들면서 생각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바로 자, 태그로 가서 자, 랩 안에다가 헤더라고 하는 아이의 헤드 박스를 저는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이라고 하는 아이의 뭐 광고나 아니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화면이 되니까 뷰 박스라고 만들어 줄 거고 그 밑에 어떤 일정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네요. 자, 그럼 얘는 자, 섹션으로 가도 되지만 아티클 하기로 했으니까 아티클에 자, 저는 뭐 페스티벌 컨텐트 박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페스티벌 박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일정 관련된 어떤 이름으로 단어를 만드셔서 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이제 아까 조그만 박스 카드 섹션이 있었으니까 자, 아티클 섹션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저는 자, 카드 자, 이미지 박스 뭐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자, A 사이드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어더 박스 뭐 이렇게 할까요? 자, 브랜드 뭐 기업이나 디자이너 관련된 뭐 내용이긴 하지만 일단 임의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후원 자, 아티클에서 후원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자, 아, 스폰서 그래요. 맞아요. 이거 맞죠? 5월인가? 스폰서 영어로 검색하자. 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뉴스레터 구독하기 해서 저는 뭐 아티클로 할게요. 섹션으로 가도 사실 별 문제는 없는 아이인 것 같기는 해요. 자, 하지만 아티클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자, 뉴스, 자, 서치 박스 뭐 이런 식으로. 맨 밑에는 푸터에서 풋박스라고 이름으로 가죠. 자, 저의 경우는 가장 큰 레벨에 해당하는 것들, 큰 박스에 해당하는 것들은 아이디 네임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각 아이디별로 이름을 복사를 해서 CSS에서 이제 틀을 잡아주고 진행을 해 주어야겠죠. 자, CSS 리셋이 아니죠. 자, 여기 만든 파일에서 자, 이렇게 틀 짜놓고, 자, 아이디 랩의 경우는, 자, 아이디 랩의 경우는 일단은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거는 없어요. 가로값, 자, 저는 그냥 100% 만들 거예요. 대신에 min, width, 자, 1200픽셀까지를 기준으로 그 이상 커지는 거를 허용하겠다라고 우리가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1200 픽셀로 쓰시는 거고, 맥스 위드를 없죠. 크기 제한을 우리가 두는 게 없기로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뭐 한 1900에서 그 넘어가는 것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다면 그때 이제 좀 제한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기 없으니까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에 대해서도 딱히 없습니다만 확인용으로 min, height 같은 경우를 임의로 하나를 살짝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살짝 컬러나 형태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큰 박스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으신 상태면, 자, 우리는 간단하게 결과물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일정량 이상 작아지면 아래쪽에 가로 스크롤이 생길 거예요. 이건 1200 픽셀 기준으로 잡힌 거기 때문에 1200 픽셀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로 스크롤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셨다면 이제 전체 값에 대해선 일단 정리를 해 놓으신 거고, 헤드박스부터 이제 필요하겠죠. 자, 높이 값에 대해서는 아직 재지는 않았지만 가로 값은 1200 기준으로 하얀 것까지 포함시켜 버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할지 밑에를 할지는 여러분 자유지만 저는 위아래 공백 계산해 가지고 밑에 있는 요 빨간색 라인까지 해서, 자, 128인데 뭐 130 해도 되고요. 임의로 잰 거기 때문에. 아니면 128로 가도 되겠네요. 자, 128. 그럼 여기다가 가로값 100%에 높이값 128 픽셀 자, 갈 거고요. 일단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는 색깔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어차피 가로값이 100%인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사이트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있자, 커져라. 여기서, 물론 이제 붙어버리는데, 요 부분을 제외하고 요 밑에 부분이 이제 이렇게 붙어버린다는 거. 나중에 일부를 포지션 픽스드로 처리하는 게 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십시오. 그거는 헤드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뷰박스에서 보이는 것들은 여기까지죠. 자, 775입니다. 자, 775까지는 일단은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가로가 100% 높이값 775 만들어 줄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통해서 자, 임의의 색깔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 이 뷰박스라고 하는 아이는 이 헤드박스에 살짝 겹친 상태가 되는 거죠. 위에는 겹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뭐 얘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 지금 보시면 위에 겹친 부분이 대놓고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헤드박스가 붕 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저는 포지션을 걸어 줄 거고요. 자, 픽스가 아니라 일단은 앱솔루트로 걸어 줄게요. 자, 한 가지가 더 있지만 일부를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탑 제로에 레프트 제로라고 하나 생성을 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야 되니까 z인덱스 값이 하나 필요하겠죠. 자, 헤더보다 앞으로 오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를 저는 1000 만들어 줄 거고요. 자, 기준치인 랩을 저는 포지션 렐러티브를 걸어 주겠습니다. 됐죠? 자, 사실 얘는 나중에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일부러 일단 이렇게 해놓은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요 박스 위에 얘가 생성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뭐 얘 색깔을 다른 걸 넣어서 투명하게 넣어준다든가 하시면 좀 더 점검이 되겠죠. 자, 그럼 헤더박스와 뷰박스에 대한 덩어리를 모두 설정해 놨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페스티벌 박스 부분이에요. 자, 페스티벌 박스에서 주의하실 점은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에 현혹되면 헷갈립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 흰색 영역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자, 박스 똑같이 만들어 줄 건데요. 안에 있는 부분들은 좀 이상하게 잘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일정 크기 이상 늘어나진 않고 일정 크기 밑으로만 처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점검했으면, 자, 배경이 흰색이기 때문에 처리하기는 좀 쉽겠네요. 다른 색이었다면 두 번에 걸친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자, 페스티벌 박스는 가로값, 자, 자, 몇으로 하면 될까요? 일단은 차후에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요. 100% 민 위드에 1200 픽셀을 잡아주고 맥스 위드를 최대값이 아까 보니까 1200 픽셀이었죠 사실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 1200 픽셀 아닌데요 라고 확인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일정 크기에서 늘어났을 때 그러네요. 알아서 늘어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약 1600 정도, 1600 조금 안 되는 공간까지 늘어나는 거 볼 수 있으니까 1600 정도로 그냥 잡아주겠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1600이 아니라 1546으로 되어 있는데요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일부러 약간의 패딩을 좀 넣어 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높이 값은 오토로 걸어주고요. min, height, 최소한의 높이를 하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300 픽셀 정도로만 잡을게요. 꼭 똑같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 놓고 나서 마진 오토에 가운데 올 거니까 마진 오토에다가 패딩, 자 위아래로 값을 보면 살짝 여기 떠 있는 거 85, 조금 더 여유 있지만 그냥 90 잡겠습니다. 아래 65. 그럼 그냥 패딩 탑 90 픽셀에 패딩 버텀 65. 나머지 좌우는 왼쪽 오른쪽은 약간의 편하게, 자, 24. 공간 좀 더 있는데요. 끝까지 계산하면 너무 34 대략 34 줄게요. 자,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34) 픽셀. 자, 위, 좌우, 아래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박스 사이징에 보더 박스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형성을 또 시켜 놓고 다시 한번 더 결과 보자고요. 확인하기 조금 쉽지는 않겠지만, 자, 그래도 한번 점검은 해 봐야 할 것 같으니까. 자, 밑에는 얘죠. 자, 밑에는 얘를, 자, 개발자 모드로 띄워서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위아래 좌우 형성이 되는가. 자,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고, 실제로 안에 내용은 채워 넣어 봐야 이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자, 배경 색깔은 흰색 넣을 거냐 말 거냐. 저는 안 넣을게요. 왜냐면 아이디 랩에서 어차피 투명하게 바꿀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드 이미지 박스 영역입니다. 카드 이미지가 들어가는 박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에서 끝까지 처리가 되어 있고요. 대신에 위아래만 약간의 공간을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죠. 자, 일부러 위에 패딩을 줄까 하다가 그냥 여기서부터 하는 걸로 하고 밑에만 좀 잡는 걸로 진행하려고요. 자, 그럼 이 아이의 대략적인 사이즈를 일단 재보면 약 300 픽셀, 295라 되어 있는데 임의로 잡은 거니까 300으로 잡을게요. 그럼 저는 여기다가 가로값 100%에다가 높이값 300 픽셀이라고 적을 거고요. 자, 얘도 최소한의 가로값은 필요하다면 min width 값은 잡아주면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아이디 랩에서 잡아준 아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얘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뭐 얘는 늘어나는 이런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한 번 더 잡아준 것 뿐입니다. 자, 최대값은 없는 것 같으니까 빼도록 하죠. 자, 높이값 300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min height 쓰시고 height auto 라고 쓰시면 알아서 늘어나는 수치로 변하게 되겠죠. 물론 안에 내용물이 포지션이 아닌 다음에는. 자, 일단 구분하기 위해서 쓸 거니까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임시로 살짝 구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다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보면 되겠죠. 자, 사이 간격을 지금 보고 계신 어더박스는 저 요 광고 같은데 기준으로 요 사이를 마진으로 띄울 거냐 패딩으로 띄울 거냐 여러분 자유기는 해요. 저는 그냥 패딩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럼 얘는 자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있는 거고 늘어나는가 라고 한번 사이트 확인해 보시면 자 사이트는 요 자리가 자, 일정량 이상 커졌을 때 더 늘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실 얘는 가로값 1200으로 고정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높이값은 약간의 비율이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오토에다가 자, 200 정도로 자,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높이인지 아니면 최대한의 높이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일정량 이상 작아지는 건 안 될 거니까 그냥 늘어나는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가로폭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오기 위해서 마진 오토로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위랑 조금 다르게 처리했으니까 색깔로 한 번 더 구분을 하죠. 자 겸사 그냥 안쪽에 패딩 들어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 재겠습니다. 자 패딩 탑 35픽셀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또 결과 보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 모를 때는 계속 여러 번 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밑에 내려가서 봤던 요거 자, 들어가 있는 거 보고 여긴 매우 희미하지만 색깔이 다르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요거예요. 헷갈리면 색깔 진하게 해서 구분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스폰서 박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스폰서 박스는 요 밑에는 얘네들인데, 자, 얘네들도 일정 시간 지나면 많이 늘어나는, 후원이 많아지면 더 늘고, 조금은 줄는 아이겠죠. 자, 일단은 750 고정으로 있는 것 같으니까 750 기준으로 한번 볼 거고요. 실제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자, 늘어났을 때, 따라 늘어나지는 않는 건가? 자, 여기죠. 아이고. 따라 늘어나긴 하네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여기도 가로값 100%의 민 위드를 1200을 걸어주고 자, 맥스는 없으면 제한을 거시고 있다면 어느 정도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사이즈 정도가 어떤 최대값이라든가 어떤 제한이 있다면 항상 마진 오토를 붙여주시는 게 여러분이 어떤 범위를 매기 매우 편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 정도를 하나 더 해서 구분하는 용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높이가 하나 필요하죠?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높이도 하나 쓰겠습니다. 자, 높이 값을 계속 오토로 줄게요. 자,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민 헤이트 아까 보니까 750 돼 있었는데 혹시나 더 빠져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적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자, 약간의 위아래 공간으로 있나 보면 또 있네요. 자, 공간 띄워주기 위해서 82만큼 있습니다. 패딩을 주셔도 되고 마진을 줘도 된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패딩 버텀으로 여기다가 사이즈는 80 정도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스 서치 박스의 경우는 자, 가로값 대략 봐도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일단 꽉 차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꽉 찰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최소값이 있을 테니까 높이 값에 대해서는 일단은 253으로 되어 있는데, 자, 늘어나는 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얘가 높이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나요? 딱히 높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죠? 자, 안쪽에만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50이었나요? 자, 사이즈가 250 픽셀로 처리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는 이미의 색깔 마찬가지 하나 해주고요. 자, 어차피 가로값 100%이기 때문에 마진 오토는 필요가 없겠죠. 자, 풋박스의 경우 자, 가로값 100% 걸 거고요. 자, 높이 값에 대해서는 내용물에 따라서 조금씩 자, 추가되거나 뭐 하는 부분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높이 값은 고정 값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쓱 405로 되어 있으니까 405 픽셀. 백그라운드 컬러에 대해서는 여기 써 있는 컬러 그냥 그대로 가죠 뭐. 자,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레이아웃 구성들이 어느 정도 자, 처리된 것들을 슬쩍 볼 수 있는데요. 자, 한 가지 더 세팅을 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잘 보면 자, 잘 보시면 사이트들 중에 이 맨 밑에 푸터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상관없네? 그냥 갈게요.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푸터 빼고 요거 얘기하려고 원래 푸터 대부분 그렇게 잡아주거든요. 일정량 크기를 딱 잡아주고 더 늘어나지 않게끔 잡아줘요, 가이드선을. 얘네는 뭐 그렇게 안 잡아놨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광고 빼고는 특별하게 늘어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딱 고정되어 있죠.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잡아주는 게 있는데 이 사이트 자체가 그런 게 없군요. 그럼 그냥 랩의 배경 색깔만 지우고 한 가지 더 픽셀 단위를 REM으로 전부 치환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는 익스플로러 따로 하고 얘 따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Save As를 눌러서 자, 일부러 저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베이스 src 대신에 IE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요. 물론 IE 폴더에 따로 하셔도 상관없고요. IE 전용이라는 폴더에다가 자, 이 파일 CSS 하나 더 만드는 거죠. 대신에 헷갈리니까 뒤에다가 IE 이렇게 익스플로러 또는 픽셀에 호환되지 않는 파일들을 위해서 일부러 따로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익스플로러는 익스플로러만의 개발을 따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예 따로. 그 다음에 이렇게 IE 따로 전용이 됐죠. 자, 이거 말고 아까 하던 걸로 돌릴 거예요. 이건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던 페이지는 자, 아까 했던 페이지는 여기 보면 익스플로러 아니죠. 이거는 익스플로러 아니에요.
얘네들은 모든 픽셀 단위를 쭉 이렇게 전부 다 REM으로 치환시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참고하십시오. 결국엔 바꿔 얘기하자면 REM으로 처리한 아이들은 얘 그대로 쓰시면 된다는 얘기고, 익스플로러로 처리한 아이는 따로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안에다가 넣으시면 된다.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참고하십시오.